병이나 들어가지고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 줄은 알아. 어차피 죽을 겨 그냥 확 뇌져버리지. 죽을 거 그냥 확 되져버리지. 병이나 들어가지고 돈 먹는 돈 먹는 병자는 짐일 짐일 뿐이야. 알았어? 10년 전 췌장암 투병 중인 아내를 병원에 버리고 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미팅을 위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선 그 남편의 눈앞에 죽은 줄만 알았던 전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명품 수트를 입고 우아하게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얼굴 정말 좋아지셨네요. 얼굴실 정말 좋아지셨네요. 그녀의 손에는 남편 회사의 모든 빚을 사들인 채권 양도 증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10년간 죽음과 싸우며 수천억 재력을 쌓은 여인의 차가운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에 제 마음을 실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일들 가득하세요. HS건설 본사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하청업체 사장들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박상혁 나와. 비겁한 놈.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박상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혁이 비서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차 빼놔. 지금 당장. 상혁은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닥치고 운전이나 해. 얼른 글로벌 호텔로 가.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캐피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제발 이 기회를 살려야 할 텐데. 호텔에 도착한 상혁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메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료 가방을 움켜쥐며 최고급 스위트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상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석에 앉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혁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원이? 유지원이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의 병색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최고급 명품 수트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상혁이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떻게, 너가 여길? 죽은 줄만 알았는데.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어서 실망스러우신가요? 박 사장님? 지원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HS건설 채권 양도 증서예요. 제가 당신 회사의 모든 빚을 사들였거든요. 상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지원이 두꺼운 영문 리포트를 밀었습니다. 미국에서 임상실험 신약에 제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직접 피험자가 되어서 말이에요. 상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너가 이런 돈을 어디서? 기적이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요. 지원이 옆에 앉은 김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상혁이 가져온 가방에서 투자 제안서를 꺼내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종이들이 갈려나갔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돈 먹는 병자는 짐일 뿐이라고 하셨죠. 상혁이 바들바들 떨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당시 상황이.
50억이에요. 내일까지 어업 만기 상환 못하시면 즉시 가압류 들어갑니다. 지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사이에 이건 아니잖아. 안 그래? 상혁이 무릎을 꿇고 지원의 치마단을 잡았습니다. 지원이 발로 상혁의 손을 차며 물러섰습니다. 우리 사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드셨죠. 지원이 손짓하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모셔다 드려요. 보안 요원들이 상혁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상혁의 절규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지원이 닫히는 문틈으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혁이 부랴부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로비는 이미 제2캐피탈 감사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감사팀장이 상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이시죠? 재무 관련 자료 전량 압수 집행 중입니다. 상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권리로 우리 회사에? 법원 허가서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때 법원 집행관이 나타나 고가 가구들의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혁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그날 저녁 상혁은 후미진 카페에서 흥신소 사장과 만났습니다. 흉악하게 생긴 사나이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유지원이라는 여자 말이지요? 그년이 미국에 있을 때 뭘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약점 하나라도 찾아내야 해. 상혁이 현금 봉투를 밀었습니다. 약물 기록이든 사생활이든 상관없어. 협박할 거리만 있으면 돼. 한편 지원은 호텔 집무실에서 HS 건설 내부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상혁이 회사 돈을 태성그룹 비자금으로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걸로 상혁이와 태성그룹을 동시에 칠 수 있겠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10년 전 이혼 당시 위증했던 변호사와 의사도 찾았습니다. 압박해서 진술서 받아내. 이제 상혁이 숨을 곳이 없을 거야. 그 무렵 상혁은 아내 민영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유지원이 돌아왔어. 도와줘야 해. 뭐라고 그 여자 죽은 거 아니야 걔가 어떻게? 민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자기 선에서 조용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이혼이야. 태성그룹 이미지 생각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혁이 절망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밤늦은 시각 상혁은 회사 금고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이중 장부를 꺼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젠장할. 상혁이 분노에 차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에서 지원은 화상통화로 주치의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복수가 끝날 때까지는 저 절대 쓰러질 수 없어요. 지원이 진통제를 삼키며 모니터 속 상혁을 응시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금고 앞에서 발악하는 상혁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HS 건설이 시공 중인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제2캐피탈 추심팀 직원들이 우르르 내려 거대한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 기업, 횡령 경영진 규탄. 추심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분양 계약자 여러분, HS 건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안에서 분양 상담을 받던 고객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고객이 분양 담당자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 계약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진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돈부터 돌려내. 순식간에 모델하우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분양 담당자가 급히 상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오셔야 해요. 상혁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상혁 대표님,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분양금 먹튀설이 사실입니까? 상혁이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도망치듯 차로 향했습니다. 노코멘트, 노코멘트.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방송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상혁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아내 민영과 어린 딸을 데리고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연출된 봉사활동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봉사, 진정한 기업가 정신입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지원 측에서 준비한 폭로 기사가 터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박상혁 양육비 미지급이 올랐습니다. 기사에는 상혁이 전처 시절 지원에게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자녀 방치 신고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상혁이 휴대폰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민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역효과네. 이제 완전히 위선자로 찍혔어. 이틀 뒤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갑질 대표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혁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녹취 속에서 상혁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돈이 급하면 딴 데 가서 빌어. 여기서 징징거리지 말고. 공사비 깎아달라고. 니들이 감당 못할 걸 왜 따왔어? 방송이 나간 후 상혁의 전화는 불통이 되었습니다. 기존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날 밤 상혁은 흥신소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뭘 찾았어? 상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유지원이 정기적으로 수상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요. 정신과 진료 기록도 있고요. 정말? 이걸 마약 중독이나 정신 이상으로 몰아가면 경영 능력 없다고 우길 수도 있고자라면 영원히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상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장 증거 확보해. 며칠 후 상혁은 거액의 현금을 들고 지원이 투숙한 호텔의 룸서비스 직원을 찾았습니다. 이 돈이면 당신 월급 2년치야. 상혁이 현금 뭉치를 밀었습니다. 마스터키만 잠깐 빌려줘. 10분이면 끝나. 직원이 돈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발각되면 절대 들키지 않아. 청소할 때 같이 들어가면 돼. 다음 날 상혁은 청소 직원과 함께 지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약병을 재빨리 하나 집어 품에 숨겼습니다. 됐어. 나가자. 상혁이 약병을 들고 사설 성분 분석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 약이 뭔지 알아봐. 특히 마약 성분이 있는지.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돈은 2배로 줄 테니까 빨리 해. 그날 밤 상혁은 훔친 약병을 들고 지원의 호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로비에서 지원을 기다리다 그녀가 나타나자 약병을 흔들며 접근했습니다. 유지원. 지원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네가 마약쟁이라는 걸 온 세상에 알리겠어. 상혁이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채권 포기각서에 서명해.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지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약이 뭔지나 제대로 알고 떠드는 게 좋을걸. 상혁이 화가 나서 지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경호원 2명이 나타나 상혁을 제압했습니다.
나, 이 손 놓아라고. 상혁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원이 쓰러진 상혁 앞에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것도 보시지. 태성그룹 비자금 세탁 증거요. 화면에는 상혁의 횡령 내역과 민영명의 계좌 이체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당신은 감옥이고 태성그룹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지원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살고 싶으면 당장 내 발로 기어서 나가세요. 상혁이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이야. 유지원이 우리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있어. 민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 통장 내역도?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해? 민영이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해결사들 불러야지. 어떻게 해서든 무력으로라도 장부를 뺏어와. 그 무렵 지원은 호텔 집무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해외 서버에 업로드하며 킬 스위치를 설정했습니다. 김 실장이 궁금해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뭘 하시는 건가요?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언론사와 검찰에 전송되는 시스템이야. 지원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내 복수는 개인전이 아니야. 이제 재벌가와의 전쟁이 시작됐어. 지원이 암호화 메신저로 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진한국으로 와줘. 위험해. 미국 연구실에서 지원의 메시지를 확인한 도진은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부모님 기일이었습니다. 지원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을 더 대동하시는 게 괜찮아. 부모님 앞에서까지 무장할 필요는 없어. 지원이 부모님의 위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왔습니다. 조용히 참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납골당 입구가 검은 세단 여러 대로 막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영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 돈을 건드려? 민영의 뒤로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상혁도 민영 뒤에서 비겁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좋게 말할 때 각서 썼으면 좋았잖아. 지원이 당당히 맞섰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짓을 해? 죽은 년 부모 앞이라고 특별 대우 해달라는 거야? 민영이 해결사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방 뒤져봐. 장부 원본 찾아내. 해결사들이 지원을 둘러쌌습니다. 지원이 뒷걸음질치며 경고했습니다. 내 몸에 손 떼면 클라우드에 있는 장부 파일이 전 세계로 뿌려질 거야. 그 전에 널 정신병동에 가두면 그만이지. 민영이 냉소를 보냈습니다. 해결사 한 명이 지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원이 몸을 뒤틀며 저항했습니다. 나라고. 조용히 해. 더 아프게 하기 전에. 그때 급하게 달려온 차량들이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지원의 사설 경호팀이었습니다. 팀장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에게서 손 떼.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경호원들과 해결사들이 치고받으며 엉켰습니다. 혼란 속에서 깨진 차 유리 조각이 지원의 팔을 스쳤습니다. 지원이 상처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경호팀장이 지원을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지원이 대기 중인 차에 탑승하며 민영을 노려봤습니다. 오늘 일에 대한 대가는 내 남편뿐만 아니라 태성그룹 전체가 치르게 될 거야. 차가 출발하자 민영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상혁의 뺨을 올려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장부 못 찾으면 너부터 죽일 거야.
상혁이 뺨을 움켜쥐며 변명했습니다. 잠깐만. 다른 방법이 있어. 뭔 소리야? 저번에 훔친 약병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어. 이걸로 지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어. 한편 상혁은 도박빚에 시달리는 전직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퀴퀴한 모텔방에서 현금 뭉치를 밀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간호사가 불안해했습니다. 유지원이라는 여자가 마약을 요구했다고 증언해줘. 환각 상태였다고 하고. 하지만 거짓말인데. 돈이 필요하잖아. 5분짜리 인터뷰 하나면 끝이야. 상혁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간호사를 협박했습니다. 유명 여성 재력가 J씨가 10년 전부터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었다고 봤습니다. 간호사가 어색하게 대본을 읽었습니다. 환각 증상도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상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각종 인터넷 매체에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출신 여회장 마약 의혹 정신 착란 증세로 회사 경영 불가능. 지원이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런 미친. 통증 때문에 약을 찾았지만 약병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상혁이 약을 훔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요. 지원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퇴진 요구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복수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어. 지원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사진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의 직무 정지를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진, 제발 빨리 와줘. 그 무렵 인천공항에 도착한 도진이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변호사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진이 차 안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마약 중독설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작한 거군요. 지원 씨가 복용하는 약은 제가 개발한 항암제예요.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하세요. 내일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밤늦은 시각, 지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상으로 인한 통증에 시달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실장이 다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호텔 주변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호텔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지원의 집무실 문을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유지원 회장, 마약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정신과 치료받은 게 사실입니까?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며 수트 차림의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김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지원을 보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진의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에 기자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김도진, 존스 호킨스 의대 교수입니다. 도진이 의사 면허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유지원 회장님의 주치의이기도 하죠.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마약 복용 사실을 인정하는 건가요? 마약이요? 도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도진이 두꺼운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한 혁신 신약 RX-9의 개발 보고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유지원 회장님께서 복용하신 약물은 제가 개발한 항암 치료제예요. 마약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약이죠. 한 기자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유지원 회장님은 이 약의 최초 임상 실험 대상자셨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감동적으로 울렸습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임상 실험에 참여하셨죠. 현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도진이 지원의 임상 데이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3%의 생존율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겨낸 증거이자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한 영웅입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약 중독설은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 완전한 조작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의료 기록을 도용하고 왜곡했어요. 실시간 댓글창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회장 응원합니다. 기적의 생존자네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도진이 멍하니 서 있는 지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방패가 될게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진이 지원을 자신의 차로 에스코트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원이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도진, 정말 힘들었어. 다 지나갔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도진이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뭐? 상혁이 당신 약병 훔치는 장면이 호텔 CCTV에 찍혔거든요. 지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원과 도진은 반격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실장이 자료를 정리하며 보고했습니다. 바이오 관련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보이고요. 좋아. 이번 기회에 내 생존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자. 지원이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혁을 명예훼손과 절도 혐의로 고소할 준비도 마쳤고요. 그 무렵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박상혁과 즉시 이혼 소송 진행해 횡령 혐의로 고발도 하고. 하지만 사모님, 내 신변이 더 중요해. 그 바보 때문에 우리 가문까지 망칠 순 없어. 한편 상혁은 절망감에 빠져 우호 지분을 가진 주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주주의 사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김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안 돼. 이미 끝난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상혁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젠장, 다 끝났어. 지원은 HS건설 최 이사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최 이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녹음 속에는 상혁이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이사한테 다 뒤집어 씌워. 어차피 증거는 없잖아. 최 이사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배신자가 주주총회에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럼 당신은 보호해드릴게요. 지원이 차분하게 제안했습니다. 최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간 정체를 밝혀주죠. 그날 저녁 도진이 상혁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있던 상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당신이 버린 쓰레기가 다이아몬드였다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상혁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도진이 가볍게 피했습니다. 도진이 상혁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찌를 수도 있어요. 도진이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상혁이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지원 씨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자비로운 거예요. 도진이 상혁을 바닥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지원과 도진은 주주총회 최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혁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는 안건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지원이 도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 당신이 이겨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도진이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상혁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수 있어. 지원의 눈에 승리의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HS 건설 본사 앞에는 상혁이 고용한 용역들이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 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했습니다. 오늘 총회는 연기됐습니다. 돌아가세요.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인데. 주주들이 항의했지만 용역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차 여러 대와 함께 지원의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지원이 차에서 내리자 사설 경호팀이 일제히 따라 내렸습니다. 비켜! 경호팀이 용역들을 밀어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지원이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유지원 회장님, 오늘 총회 결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지원이 간단히 답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니 상혁이 이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못 들어와. 오늘 총회는 무효야. 상혁이 소화기를 들고 문 앞에서 발악했습니다. 비켜요, 박 사장님. 법원 집행관도 와 있어요. 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내 회사야. 상혁이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용역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J캐피탈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상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주주 여러분,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상혁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상세히 나왔습니다. 수억 원 규모의 명품 구매 기록들이었습니다. 박상혁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개인 명품을 구매한 내역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상혁이 소리쳤습니다. 지원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민영 명의의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결혼 전 민영 씨에게 선물한 30억짜리 아파트 계약서예요. 물론 회사 돈으로 말이죠. 주주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박상혁 물러가라. 우리 돈 돌려내. 그때 최 이사가 증인석에 나섰습니다. 상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최 이사, 너 뭐 하는 거야? 최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박상혁 대표의 지시로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비자금은 모두 태성그룹 민영씨 계좌로 들어갔어요. 증거도 다 있습니다. 상혁이 단상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최 이사, 배신자, 배신자는 당신이에요.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아요. 최 이사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영의 변호인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태성그룹은 박상혁 개인의 일탈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모든 책임은 박상혁에게 있습니다. 상혁이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영아, 나까지 버리는 거야? 하지만 변호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박상혁 대표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대부분의 주주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회의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지원, 유지원. 주주들이 지원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노조원들도 들어와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비리 경영진 구속하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원이 쓰러진 상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혁이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10년 전 위자료의 이자일 뿐이야. 지원이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원금 상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주주총회가 끝나자 상혁은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건물 밖에서 민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와줘. 상혁이 달려갔지만 민영이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네가 감춰둔 사채빚까지 다 떠안고 꺼져. 민영이 차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민영아, 제발. 상혁이 차 문을 붙잡았지만 민영의 차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혁이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 지원이 도진과 함께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도진이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지원이 상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죗값 치러. 지원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난 여기서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살 테니까. 지원과 도진이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동안 상혁의 절규 소리만 빗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지원, 유지원.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과 도진이 창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샴페인 잔이 반짝이며 야경을 반사했습니다. 정말 끝난 거 맞지? 지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상혁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도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J캐피탈 주가도 신고가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지원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걸렸네.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지원 씨. 도진이 상자를 열려는 순간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 지원이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지원 씨, 괜찮으세요? 도진이 급하게 일어나 지원을 부축했습니다. 화장실 좀. 잠깐만. 지원이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지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갑자기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뭐지? 지원이 휴지로 코를 막았지만 피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현기증이 심해지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도진. 지원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지원 씨. 도진이 화장실로 달려와 쓰러진 지원을 발견했습니다. 119 신고해요. 빨리. 도진이 지원의 맥박을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원 씨, 정신 차려요. 하지만 지원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지원을 응급실로 실어갔습니다. 도진이 구급차에 동승하며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의료진이 지원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도진에게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 체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암 재발은 아니죠? 다행히 재발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 치료했던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도진이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자칫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찜질방에 숨어있던 상혁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J캐피탈 유지원 회장, 급성 쇼크로 중환자실 입원.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상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다. 마지막 기회야. 상혁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구해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하러 왔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한 상혁이 병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지원의 이름이 적힌 검사지를 찾아냈습니다. 있다. 상혁이 혈액 검사지와 차트를 훔쳐냈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상혁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훔친 차트를 스캔해 포토샵으로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췌장암 재발, 기대 수명 3개월. 상혁이 가짜 진단서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불폰으로 PC방에 가서 해외 IP로 접속했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와 언론사에 위조된 진단서를 유포했습니다. J캐피탈 회장 시한부 판정, 경영권 공백 불가피,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주식 시장이 열리자마자 J캐피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장이 죽으면 회사는 어떻게 돼? 투자금 빨리 빼야겠어. 병실에서 지원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폭락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한부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링거 바늘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가야 해. 안 돼요. 도진이 지원을 말렸습니다. 지금 나가면 진짜 죽어요. 제발 누워 있어요. 회사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지원이 억지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혁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원이는 이미 뇌에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예요. 상혁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판단력도 상실했고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요. 지원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저 미친놈이. 회사 직원들과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원이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 김 실장, 기자회견 준비해. 하지만 회장님 몸이. 이 상황을 끝낼 사람은 나뿐이야. 지원이 휠체어에 앉으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진이 복도에서 미국 의료진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혁이 위조한 진단서의 의학적 오류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분석해 보겠어요. 지원이 휠체어를 타고 도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원 씨, 어디 가세요? 내 회사는 내가 지켜야 해. 지원이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겼습니다. 병원 로비로 향하는 지원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당황하며 질서 유지에 애를 먹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지원이 휠체어에 앉은 채 나타났습니다. 김 실장이 뒤에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유지원 회장님, 시한부 판정이 사실입니까? 경영 승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시한부가 아닙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떠도는 진단서는 뭡니까? 조작된 거예요. 지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검사 결과입니다. 암 재발은 없어요. 원본 검사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상혁이 병원에 잠입해서 제 검사지를 훔쳐 조작한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지원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청소 부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백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상혁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며 검사지를 빼돌리라고 했어요. 청소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돈이 너무 필요해서.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원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박상혁?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지? 네가 쥐새끼처럼 숨어서 거짓말을 퍼뜨릴 때 나는 내 발로 서서 진실을 말하고 있어. 지원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실장이 깜짝 놀라며 지원을 부축하려 했지만 지원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자. 지원이 휠체어를 힘차게 밀어버렸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굴러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원 씨, 상혁을 찾았어요. 도진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GPS 추적으로 위치를 확인했어요. 한편 시내 한 모텔에서 상혁이 TV를 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망했어. 상혁이 짐을 싸며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쾅 하고 부서지며 도진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상혁이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도진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도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발 살려줘. 상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지원이가 겪은 고통의 10,000분의 1도 안 돼. 도진이 상혁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아! 상혁이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박상혁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한다. 상혁이 경찰차로 끌려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이건 다 모함이야. 유지원이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몰려든 시민들이 상혁에게 쓰레기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병원으로 돌아온 도진이 지원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상혁은 구속됐어요. 지원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도진이 지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뉴스에서는 상혁의 체포 소식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제2캐피탈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이 흥분하며 보고했습니다. 신고가 경신이에요.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앞으로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회사를 잘 지켜줘서. 도진이 지원의 손을 잡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회사로 갈까요? 응, 새 출발을 해야지. 회사에 도착하니 로비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지원 회장님 완쾌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지원을 맞이했습니다. 지원이 집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혁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인테리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실장이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축하 파티는 언제 하시겠어요? 파티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지원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설립 계획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받은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지원이 컴퓨터를 켜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1년 후 봄, 서울 시내 한 대형 호텔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지원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진 홀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원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한 혈색과 평화로운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받은 기적을 이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앞자리에는 지원의 도움을 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이 연단에서 내려와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니까요. 도진이 객석에서 지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동안 지원이 얼마나 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지원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언론 인터뷰 준비되었습니다. 재단 일정만 말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사양한다고 해줘. 지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의 한 독방에서는 상혁이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퀴퀴한 냄새가 나는 방에서 광급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상혁, 면회 왔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네. 교도관이 의아해했습니다. 또 장난 전화였나 보네. 돌아가. 상혁이 힘없이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혁이 벽에 그어놓은 금을 바라봤습니다. 365개의 금이 있었습니다. 1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상혁이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지원을 버렸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후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본사는 경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영은 구속되어 수감된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 시작가 500억부터 시작합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재벌가였던 태성가의 몰락은 완전했습니다. 이틀 후 제주도의 작은 해변 성당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지원과 도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청한 소박한 예식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원이 도진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10년 전의 병색은 완전히 사라지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된 예식에서 도진이 직접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원 씨, 당신은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기적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지원도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진, 당신이 없었다면 복수도 새로운 시작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원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요. 하객석에서 지원이 치료비를 지원해준 꼬마 환자가 반지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이모, 반지 가져왔어요. 아이의 밝은 웃음이 성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끼우며 키스하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원과 도진은 특별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캠핑카를 개조한 이동식 진료소였습니다. 정말 이걸로 신혼여행을 한다고? 지원이 웃으며 캠핑카를 둘러봤습니다. 우리다운 방법이잖아요. 도진이 운전대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의료 봉사도 하고 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무료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지원이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어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조금 높으세요. 그래, 요즘 며느리가 속을 썩여서. 할머니가 푸념하자 지원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아요. 마음 편히 드세요. 도진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사체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닷가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원이 도진의 어깨에 기대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지원이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겐 당신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도진이 지원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닥불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도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고 이제 사랑만이 내게 남았다. 따뜻한 모닥불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이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하듯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지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그녀의 의지력이 결국 완벽한 복수와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상혁처럼 약자를 짓밟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지원이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이었고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지원처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는 분명 희망의 빛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